정도의 상황까지 갔다 하는 것은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에게 이제 전면적으로 패배한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태종. 그로부터 4년 뒤 숨을 거둔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손꼽았던 당태종은 연개소문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이 경극이나 중국 문학에서 이 연개소문을 포악하고 무서운 인물로 그려질 만도 한데요. 그러나 고구려 쪽에서 보면은 이 연개소문은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를 구한 뛰어난 장군입니다. 구국의 영웅인 셈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한번 보시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개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그 몸을 토막내서 개천 속에 버렸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한 다음에 몸을 토막낼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5자루의 칼을 몸에 차고 다녀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몸에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녀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풍속에 대해서 기록한 한원이란 책에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고구려 남자들은 이 몸에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니고 심지어는 숫돌까지 차고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성격이 포악해서 5자루의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연개소문에 대한 이 삼국사기의 기록은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것은 이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쿠데타를 일으킨 그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개소문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그런 독재자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과정은 어떠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개소문이 쌓았다는 중국 요녕성 장하연의 석성. 그 산성 꼭대기에 있는 망루는 연개소문의 여동생이 지키고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여기 개소문이 있네. 네. 개소문. 그 동생, 여동생이네. 여동생 수영이 원래 여기 루가 있었다고. 성 안내인은 여동생이 있던 누각 바로 맞은편에 연개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这个后赵呀是那个盖那个韩国盖世文呐，就是一个国王，他在这个占据在辽南呐，就是上面呢是一个平坡啊，所以啊一个一片开阔地，在那个山峰上，所以啊 저쪽에 있는 게 저. 他这个古城啊，这个把守兵将是比较严，所以是一个环形，上边这兵将全住在这个。 실제 연개소문이 쌓았는지 그리고 연개소문에게 여동생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연개소문 집안은 대대로 무장 집안이었다.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연개소문은 국가의 군사권을 좌지우지했던 대대로직에 있었다. 전선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떠했는가? 고구려는 위로는 당, 아래로는 신라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고구려로선 강력한 통일제국 당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 내에는 그 당나라와의 그 외교 정책에서 이제 두 가지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그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비록 이겼지만 이제 고구려의 그 국력도 상당히 많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런 어떤 유화책으로 이제 평화를 그 구가하자 하는 세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겼는데 당나라라고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당나라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저자세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강한 자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기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서서히 고구려에 압력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631년엔 고구려의 자부심인 경관을 무너뜨리라고 한다. 경관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그런가 하면 641년엔 진대덕을 사신으로 파견한다. 진대덕은 당이 보낸 첩자였다. 고구려의 지형과 산천을 염탐해 간다. 당은 고구려를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유왕이 선택한 대당 정책은 유화책이었다. 고구려의 지도인 봉역도를 당에 보내고 당의 요구대로 경관을 헐어버리며 그리고 급기야 세자까지 당에 보내 조공을 한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선 당의 속국을 자처하는 행위였다. 고구려인들은 그 광개토대왕 비문이나 모두르 비문에서 보면 그 자신들을 천자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 통일 제국인 수나라와 싸워서 이제 승리했고, 결국은 수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강한 자부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영유왕과 그 주변의 대신들이 취하는 어떤 당나라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즉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킨다.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연개소문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뚜렷한 명분 없이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개소문이 이후에 펼친 정책을 보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특히 당과의 관계에서